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의 조건,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수가 660만 명을 넘어섰고, 우크라이나 국내 피난민 수도 8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피난민 수는 1,400만 명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 약 4,400만 명의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매주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 규모의 물리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와 공공산업시설, 가옥이 파괴되었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지하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집을 잃은 난민들은 3개월째 지하철역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는 4개월여 만에 10명 이상의 고위급 장성을 포함해서 3만 명 이상의 군인이 전사했다고 하며, 부상자는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500여 대의 전차, 3,500여 대의 장갑차, 400여 대의 전투기 및 헬기 등 중요한 군사장비와 시설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군사력 약화는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로 러시아는 향후 20-30년간 회생불능의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의 통찰력과 결단력, 지도력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논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결단이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우 지도자로서 최악의 선택과 결단을 내린 경우이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는 갑작스런 소련의 침공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전에 전쟁을 파악하지 못한, 전쟁을 피하지 못한 외교적 실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당장 눈앞의 일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흘려듣고 임진왜란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을 토탄에 빠지게 한 선조 임금이야말로 무능한 정치 지도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제압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우유부단한 임금이었습니다. 이순신을 투옥했다가 다시 부른 판단을 보더라도 선조와 같은 지도자는 결정적인 시기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지난달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가 진행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현 근대사에는 몇 번에 걸친 역사적인 정치 세력 교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불세출의 뛰어난 지도자는 자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 열심히 노력하면 나라가 잘 운영될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느 순간, 어느 한순간 나라가 위험한 처지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IMF 사태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같이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아주 수준 이하의 저급한 대통령을 여러 명 경험했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제정세와 국가 간의 역학관계에서 선택과 결단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과 향후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이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통찰력과 결단력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지도자의 결단이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 두 나라 모두 불행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일 경우 틀림없이 야당 또는 같은 당 내에서도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세력에 대한 반대까지도 계산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용단과 지략이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은 시행 초기 야당의 극심한 반대와 사회적 반대 여론에 휩싸였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에 의해서 공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이 없었다면 세계 제1의 대한민국 조선산업, 세계 5위의 자동차 산업, 중화공업도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6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잘 살았던 나라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북한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 대회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저들 나라에는 이승만도 박정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백성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국가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세금을 국가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힘있는 정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같은 유리한 상황에 있는 정부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야당 탓, 국회 탓, 언론 탓으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완공해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선진국 건설의 초석을 놓았듯이 이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초석을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국가 경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산업발전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해서 마음껏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서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창의적이면서도 값진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창업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에 한두 번 실패를 했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열어주어야 합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은 여러 번의 실패를 딛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현대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의 사업적 능력을 인정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가장 잘 활용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잘 등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역 없이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제까지의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하며 공명선거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라임 옵티머스 등 정권 밀착형 범죄도 철저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넷째, 전교조를 해산하고 종북 편향된 교과서를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혁명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노총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노조는 일체의 불법 파업과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해야 하며 오직 노동자의 권익만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산업계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언론계를 개혁해야 합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계의 흑색 선전, 선동 등 좌파 성향의 심각한 언론 좌경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곱째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국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150명 내외로 축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새로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국익에 우선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위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질병, 지진, 홍수, 가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구제해 줄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불행한 사태를 모면할 수는 없고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지도자의 숙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참다운 정치 지도자상은 어떤 것인가? 4만 불 시대로 만족할 것인지, 통일 한국 G2 코리아로 웅비할 것인지는 지도자의 포부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 한국 G2 코리아를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아직 제 채널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